어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마 필러를 함으로써 도리어 이마가 너무 안녕하세요. 청담 리터 클리닉 김재림입니다. 일단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기계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시술하냐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필러를 하고 싶다거나 필요하다는 부위랑 실제랑은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얼굴은 좀 입체적이고 부위가 각 부위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가 꺼진 것 같다고 해서 거기를 채우는 게 꼭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점,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는 팔자가 좀 꺼진 것 같아서 팔자 필러를 저 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팔자에 필러를 채웠을 때 팔자주름이 좋아지는 정도는 덜 할 수 있고, 오히려 앞볼 같은 데를 좀 채웠을 때 팔자가 좀 연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, 옆볼일 수도 있고, 그런 전반적인 얼굴의 조화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마가 너무 꺼져서 어떤 이마 필러를 하려고 해요. 어떤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마 필러를 함으로써 도리어 이마가 너무 모든 시선이 이마에 가버리는 바람에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인다거나 얼굴이 옆으로 좀 너무 넓어 보이기 쉬운 얼굴형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필러를 할 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걱정들, 필러가 녹지 않는다, 계속 남는 거 아니냐, 흐르는 거 아니냐,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라는 부분보다 더 먼저 과연 그 필러가 지금 나한테 가장 적절한 부위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상담 때 좀 자세히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좀 어려운 포인트이긴 한 것 같아요. 어렵다기보다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, 모든 지금 필러의 이야기를 히알루론산 필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쉽게 말하면 녹는 필러죠. 그리고 이제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국산, 수입산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,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30-40% 정도가 빠지고, 보통 1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. 수입 필러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기 때문에 1년 반, 2년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부위별로 유지기간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. 예를 들어서 턱이다, 또는 눈밑이다, 이런 부위들, 약간 말단 부위들일수록 필러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필러를 시술할 때의 깊이라던가 종류에 따라서도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전 필러를 했는데도 턱 필러가 아직 좀 남아있다, 이런 경우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런 필러들도 잘 맞춰서 녹이면 녹이고 싶을 경우에는 잘 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, 오히려 제가 볼 때 유지기간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유지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, 특히 예를 들어 앞볼 필러 같은 경우를 시술했을 때 유지기간이 너무 짧으면 여기는 금방 빠지고, 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이 줄거나 변하는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팔자주름, 외측에 이런 데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볼륨이 좀 도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필러는 녹아서 사라지고 여기는 늘었으니까 이 필러가 여기로 흘러내린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유지기간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층을 이제 필러를 시술할 때 보통 꼼꼼히 시술하시는 경우에는 좀 층을 여러 군데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. 깊게도 하고 얕게도 하고 해서 모양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, 깊이에 따라서 아까 필러가 빠지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의 차이로 인해서 재시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깊은 층과 얕은 층을 같이 넣었어요. 근데 얕은 층들의 필러가 예를 들어서 더 적게 빠진다, 더 천천히 빠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깊은 층만 더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술할 때는 그런 부위들만 조금 더 시술해주면 다시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에서 좀 변수가 생긴다, 이렇게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리한 눈과 섬세한 손,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의 조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조화라고 이제 전체를 보기에 앞서서 되게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각 얼굴의 각도에 따라서 뭔가 볼륨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던가,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
정면에서 볼 때와 뭐 측면에서 볼 때가 또 어떻게 다른지, 조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좀 입체적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, 실제로 시술을 할 때에도 아까 이제 필러의 뭐 깊이의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, 살이라는 게 사실 서로 다른 어떤 질감의 조직들이 층층이 있는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흙더미가 이렇게 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는 뭐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마지막에 잔디도 깔려 있고 뭐 이런 형태의 복합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단순히 외적으로 볼 때 어떤 볼륨의 차이도 되게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게 맞지만, 그런 부분들은 요새는 뭐 3D 촬영 장비나 뭐 이런 걸로도 좀 도움을 얻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외적인 차이와 실제 시술을 할 때에도 그 깊이에 가장 적절한 깊이에 가장 적절한 볼륨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를 뭐 더 말씀드린다면,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좀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특히 이제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봤을 때의 얼굴과 카메라 각도의 어떤 특정 각도에서 볼 때 한 부위만 유독 꺼져 보이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있으시거든요.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이마 옆라인 관자 또는 앞볼 라인의 눈 밑 어딘가 이런 라인쯤이 되게 움푹 꺼져 보인다든가,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. 보통의 얼굴들인 경우에는 약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조금 살리는 그런 방향에서의 얼굴의 각자의 색을 살리는 것을 이제 얼굴의 조화,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